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니스토리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 근로자법, 그 중에서도 인증업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월 18일에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있었던 가사시장 인증업체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 설명회에서 제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이제 인증업체를 누가 하고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주관적이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의 순서는 첫째는 설명회에 관련된 주변 얘기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 세 번째는 하나의 제언으로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좀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가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인증업체가 주는 그런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공연하는 업체다, 이런 거가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지금처럼 이 가사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근본 취지가 어느 일정한 물리적인 요건을 갖추신 분한테는 심사를 통해서 웬만하면 다 인증업체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업종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고용노동부에서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파트별로 쭉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설명이나 이 어떤 조항에 대한 것들 좀 그런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먼저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저런 말이 오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략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해당 업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주관적인 것들이어서 법이 시행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개선의 포인트가 보이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레짐작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좀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왜 이 시점에서 인증업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인증업체한테 여러 가지 페이버라고 그러죠. 좀 우대하는 조건을 주는 이유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물리적인 요건으로서 상법상의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세 번째는 최소한 5명 이상의 도우미와 시터를 고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저간의 배경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인증업체로 간다는 것은 사업을 하려는 주체가 고유의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각자의 의사결정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을 들었지만 결국 인증업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인증업체로 가는 조건을 맞춰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인증업체로 가시는 것이고 골치 아프게 뭐 이런 뭐 노무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하고 좀 다른 조건이죠. 직접 고용이라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도 있고 또 반면에 직접 고용을 해서 정부가 지원 내지는 조금 편의를 봐주는 조건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인증업체를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 초기에 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증업체로 가는 것이 본인이 하는 사업 내지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불에 맞게 준비하시고 마음이 내키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하셨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좀 유보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본 다음에 돈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때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지금 본업에 충실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사시장이 여러 가지로 수요 공급, 다시 말씀드려 인력의 수요 공급이 조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조선족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하고 안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 통계를 보더라도 확실히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아기는 낳아서 길러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문제는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과들 과제들 중에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분석해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좀 더 추가로 도입하고 그분들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학술적인 연구 내지는 용역 검토는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그런 것은 아직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우미와 시토 구직자들의 저변 확대 차원, 그 다음에 가사시장 양성화 방안과 함께 인력 공급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급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외국인 도우미 양성화 내지는 추가 도입은 시급해 보입니다. 종종 문의도 많이 오고 현장에서 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잘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영어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내에도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도 양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일정 수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사시장도 엄연히 수요 공급이 적용되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이고 올 6월부터 시작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법 시행 초기라고 보고 또 운영하면서 차차 고칠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그렇게 가사근로자법에 특히나 인증업체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본인의 판단으로 마음이 내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